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상승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한동안 더 유지돼야 될 것이다. 2%대 금리 쉽게 안 온다. 뭐 등등등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매파적으로 막 쏟아냈습니다.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데 파월까지 거들고 나서는 이러한 미국 시장의 상황들 이게 정말 맞는 거야? 라고 싶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파월 의장 발언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알아보고 미국 시장 상황도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환율이 1,400원대를 어제 장중에 찍었었죠. 그래서 이제 고환율이다. 왜냐면 이제 1,400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환율은 이렇게 좋지 않은데 라는 느낌들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좀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뉴스 기사가 너무 재밌게 나왔어요. 고환율에 짐 싸는 외국인. 정말 외국인들이 짐을 싸고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증권가에서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2차전지에 주목하라. 그동안 증권가에서는 2차전지에 대한 매도 의견을 계속해서 얘기했었는데 2차전지에 이제 슬슬 주목해야 될 때다. 너무 내렸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얘네들 의도가 되게 궁금한데, 네, 증권가에서는 왜 2차전지에 주목하라고 하고 있는지, 정말로 2차전지에 주목을 해야 될 때인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뭐 조금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봤었는데, 뭐 그냥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지금은 중동 지역에 대한 문제들은 일단락 되는 것 같죠. 봉합되는 문제인 것 같고, 크게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이상 뭐 부담스러운 악재가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 물론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혼조세, 오르락 내리락을 장중에 계속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아니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거슬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우지수는 플러스 0.17% 일단 빨간불 봤습니다. 하지만 캔들 자체는 음봉이죠. 자, 아침 시작점 대비해서 일단 주가 좀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양봉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0.12 하락이 됐는데 시작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로 마무리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거의 비슷해요. 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0.1, 0. 몇 이렇게 빠지는 거는 별 의미가 없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동안 뚝뚝 떨어지다가 지금 이렇게 하락을 딱 멈춰줬다라는 거, 그냥 혼조가 나타났다는 거, 이건 대부분이 바닥을 잡아서 돌리기 위한 움직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발목을 누가 잡았어요? 파월이 잡았죠. 지금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아닌지 또는 연준 의장의 발언,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그다지 시장이 우호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일단은 어떤 식으로 발목을 계속 잡게 될 것인지 그걸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이는 분위기는 하락에서 멈춰지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연 하락에서 멈췄다고 해서 반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아직은 미지수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내용을 바로록 하죠. 네. 내용을 보시면 파월 의장은 워싱턴 포럼에서 캐나다 경제 관련 워싱턴 포럼 행사에서 최근 경제 지표는 확실히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아주 그냥 물 만났죠. 오히려 그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대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연준은 계속해서 2%대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2%대에 뭐 떡을 발라놨는지 꿀을 발라놨는지 알 수가 없는데 2%대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으면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대로 빠르게 다가가야지만이 금리를 조금 뭐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금리 인하, 이걸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금리 인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동결하는 것도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은 일시적으로
그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몇 번은 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금리만 이렇게 낮춰버리게 돼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가 있죠.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연준은 이제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졌다. 연준이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신중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파월 의장이 아니 금리 인하는 어차피 하긴 할 거니까 7월에 하든 9월에 하든 네 말을 조금 바꿔서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좀 딱딱해. 얼굴 보면 알잖아요. 네 엄청 딱딱하고 고지식해가지고 그런 거지.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금리 인하를 네 하기는 합니다. 네, 금리 인하 확실히 합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하 확실히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더 강조 포인트를 줘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확실히 더 우리는 확신을 가지 못하고 있다. 금리 인하를 지금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금리 인하를 하기는 할 건데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뭐 6월이 아닐 수도 있지만 금리 인하 확실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네, 전화 한 통 넣어줘야 되겠구나. 그죠? Hello Powell. 네. You speak 네. very 뭐라고 하죠? 배드베리, 아무튼, 네, 전화 한 통씩 하세요. 네, 아주 그냥 전화를 불통나게 만들어야지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얘기가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 시기를 조율하겠다. 그냥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금리 인하를 미루는 쪽으로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무거워지고 국채금리 상승했다. 국채금리도 4.65%대까지 진행이 됐고요. 미국 그 2년물 국채 수익률은 다시 5%대까지 육박하게 되면서 아주 국채금리 올라가고 킹달러 되고 네, 환율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하지만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움직이는 것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산업생산 이런 것들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 경기는 좋아지고 있어요. 자,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애매한 겁니다. 네, 애매한 거죠.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이대로 유지해가지고 경기 좋아지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왜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높은 수준 유지하잖아요. 그러면서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할 때 주가 떨어지는 이런 상태로 가는데 이 경기 상승과 금리 인하를 두 개를 동시에 좀 유지할 수는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하면서 시장이 완급 조절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좀 더 보기는 해야 되겠죠. 자, 경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되면 주가도 같이 오르게 되겠죠. 네. 자, 어쨌든 바닥을 좀 잡아가는 움직임 속에서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중동 지역 문제도 그다지 문제되지 않아요. 지금은 뭐 이스라엘과 이란 일단 본토 공격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나온 거죠. 고통스러운 보복을 주겠다라는 것은 이제 이란 본토 바깥에 있는 그런 이란의 어떤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선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선회를 하면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쓸데없는 없는 짓거리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끝났으면 좋겠고요. 미국도 뭐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얘네들도 설레발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대로 봉합을 하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크게 움직임은 없었기 때문에 당장 중동 지역의 문제가 도마에 올라서 시장에 부담을 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자,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실적 호조를 보이는 기업들이 오르고 있다. 어닝 시즌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지 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1분기 예상을 웃도는 실적으로 5%대 상승세를 유지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부과한 특별 부담금 7억 달러를 포함하면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기록해서 주가가 3%대 하락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좋지 않았네요, 이거는. 네. 모건 스탠리는 1분기 실적 예상치를 웃돌면서 2%에 상승했다. 대형 은행주들이 주가가 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스럽다 했는데, 지금 고금리 잔치는 끝났다 얘기 나왔지만, 금리를 안 낮추겠다, 이 얘기 나오니까 다시 은행주들, 네, 움직임이 또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존슨앤존슨은 의료기기 매출이 급증하면서, 실적이 좋았지만 2%대 하락세를 전환이 됐고,
했고, 테슬라는 주가가 또다시 2%대 하락하게 되면서 한때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를 밑돌기도 했다. 와우, 많이 떨어졌네. 네, 그죠? 자, 지금 5천억 달러 하면은 어느 정도예요? 한 800조쯤 되는 겁니까? 700조? 네, 700조가 깼다는 얘기인가?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장중에 한 3% 넘게 빠졌었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시카고 거래소에 따르면 금리 동결 가능성은 83%.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은 16.4%. 6월달입니다. 5월달에는 물건을 간 거고요. 5월달에 FOMC에서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6월달에 상반기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다. 이거 되려면 반짝 그런 깜짝이죠. 깜짝 금리 인하 뭐 이렇게 줘야 되는데 아직은 경제 지표가 한 2개, 3개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PC,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지 다다음 달 발표되는 CPI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나쁘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직은 모릅니다. 네, 이 상황이 또 당장 다음 달 되면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은 바뀐 게 없고요. 오히려 저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죠?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담감들은 조금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국내 증시도 그에 따라서 오늘은 뭐 혼조로 바닥을 좀 잡아주든 종목들별로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든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참고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고환율의 코스피에서 짐 싸는 외국인들 자금 이탈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자, 여기다 대고 한마디 해줄 것은 뭐냐고, 놀고 있네,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자, 지금, 외국인들은 이날 코스피에서 2,749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전날 2,380억에 대한, 그런 매도에 이어서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짐 싸고 있다. 네, 환율이 올라오면서 팔자로 포지션이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통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를 좀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매도가 좀 부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환율이 일단은 뭐 바닥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지금 계속 올랐어요. 그죠? 계속 꾸준하게 올랐었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었단 말이죠. 2023년도부터로 치면 외국인 매수가 무려 30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매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가 되기 때문에 순 매수는 30조 원이지만 매도 나온 거 빼버리면은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는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자, 주도주 쪽으로 매수가 그냥 1, 2조 들어온 게 아니고 수십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팔아먹는 거 지금 얼마라고요? 2,749억인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 어제 순매수가 1,000억 원이 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짐을 누가 싸고 있는 건지 도대체를 모르겠어요. 무슨 짐을 싸고 있다는 것인가. 이런 식이죠. 그리고 30조 원을 사들이고 이제 겨우 한 5천억 팔아먹고 있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된다? 글쎄옵시다. 네. 그 다음에 달러와의 강세, 이런 것들은 금리가 높게 형성되고 있었고, 또 이제 킹달러, 이런 기조가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금리가 여기서 인상될 수 있겠느냐지. 금리 인상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고금리 기존 유지할 수 있겠지만, 달라진 게 없잖아요.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환율이 올라갔다. 이거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일순간에 나타나는 게 순간적인 어떤 위험, 리스크 이런 부분들에다가 시장의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을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최근에 달러와의 어떤 강세 흐름은요 일시적인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준의 발언, 파월의 발언 이런 것 때문에 뭐 환율이 그냥 갑자기 치솟는다. 사실 물론 그 사람들이 중요한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혼란스러운 일단 일종의 변동성 변수 이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장중에 1,400원을 일단은 어제 찍어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1,400원을 계속 이제 터치하거나 움직여주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 오늘부터 환율이 다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별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환율이 1,500원 넘어가기 어렵고요. 뭐 일각에서는 1,450원 넘어가는
넘어간다. 1450원조차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400원은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조차도 빠르게 진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반도체 자동차 오히려 좋아. 네, 오히려 좋아. 이런 얘기 나오죠. 네, 오히려 좋아. 수출주들에게는 기대감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수출이 높으면 네, 환율이 높으면 이제 수출 기업들이 달러로 대금을 지불받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개선에 효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환율이 우리나라가 높아버리게 되면 네, 수입하는 국가 쪽에서 어떨 것 같아요? 좀 애매하죠. 왜냐면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우리가 수출을 했어요. 수출하게 되면은 뭐 이제 이런 거 있죠. 중국이랑 무역 분쟁할 때도 그 얘기가 있었죠. 중국의 환율이 이제 높아지니까 야, 니네 환율 높이면은 환율 조작국을 만들 거야? 왜 이런 거를 만들어요? 네. 이 가격 경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달러에 원래 1200원을 받았어요. 근데 1달러에 지금 1400원을 준대. 그럼 200원의 마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200원의 마진이 더 생겨요. 근데 이것을 야, 나 이거 200원 마진 포기하고 그냥 대대적인 할인 행사 들어갈래. 200원씩 깎아줘 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현재 본토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미국을 예를 들면 미국 자동차와 한국 자동차 간의 가격 괴리율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싼 게 더 싸게 팔리네?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열받죠. 야, 안 돼. 니들 환율 더 올리면은 혼내줄 거야? 뭐 이렇게 환율 조정 조작국으로 지정할 거야? 그럼 제재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나오기 전에 정부가 개입을 하겠죠. 자, 우리가 개입을 해주지. 1,400원 이상은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네. 그게 환율의 미래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정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을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은요. 경기 위기 모든 것이 다 박살나는 그런 상황,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짐을 싼다? 아니에요. 그냥 어디 잠깐 요 동네 마실 가려고 쓰리빠 신고 나가는 거야. 아니 뭐 가방 메고 나가면 다 멀리 가는 거예요? 슬리퍼 신고 나갔잖아. 그럼 다시 돌아올 거예요. 네, 여행을 정말로 가려면 운동화 제대로 챙기고 트렁크도 끌고 나가야지. 근데 백팩 하나 메고 지금 슬리퍼 신고 나가는데 동네에 슈퍼에 장 보러 간 거예요. 장바구니 들고 나간다고 해서 뭐 짐 싼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지도주만 계속 보세요. 자동차, 반도체만 계속 보시면 뭐 다른 건 별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 네, 전기차를 또 보라는 얘기 나와요. 자, 증권가에서 웬일로 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에 주목하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주목할 사람이 있을런지 뭐 주목할 사람이 있겠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물려 있는 사람들은 주목이 되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증권사에서 이걸 더 사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2차전지주 저가 매수를 고려해봐라 이런 증권사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을 반등에 성공할 주식이라고 네, 꼽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2차전지 쪽은 뭐 테슬라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죠.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뭐 이게 뭐 이것저것 제일 필요도 없는 상황이긴 한데 2차전지 관련주가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떨어지는 이유가요. 소외를 받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탓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치를 찾아가는 거 아닌가요? 네. 아직 실적에 대비해서 한참 모자랄 건데, 근데 소외를 받는다? 네. 소외를 받는다. 글쎄, 네. 2차전지 소외 아직 안 받던데요? 네. 개인 투자자들 엄청 뜨겁던데? 네. 지금 소외받는 거는 오히려 저거 아닙니까? 반도체 이런 거 삼성전자 아니에요? 왜냐면 개인들이 전부 다 등 돌리고서 떠나가고 있고, 외국인들만 그냥 그 떨어진 주식들 주워 담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 소외받는 거는 삼성전자죠. 주가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소외받는다. 아니 뭐 열광한다. 뭐 주가 떨어진다고 해서 소외받는다. 이건 아니진 것 같아요. 계속 사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소외받는 건 아니죠. 네. 자, 어쨌건 순수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자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전환 속도에 조절을 나섰다. 이 벤츠가 가장 먼저 나왔었죠. 네, 전환 시점을 5년 늦추겠다. 네, 그다음에 포드 이쪽에는 신형 전기차 생산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연기하겠다. 또 그다음에 뭐 공장 중단, 네, 사업 포기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애매한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업황 회복에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업황 회복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이제 앞으로 시장을 다 장악할 것은 당연하죠.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 10년, 20년 안에 될 것 같아요 였었는데 그게 아니라 30년,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5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아생전에 전기차가 장악하는 꼴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물론 주가는 그 전에 많이 움직이게 되겠습니다만 네, 상황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까지 네, 빠르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더 멀리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적 개선이 가능한 종목들은 저점 매수를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나오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LG에너지솔루션 잠정 실적이 매출액 6조 원대, 영업이익 1,500억. 글쎄, 지금 이렇게 따지면은요, 영업이익이 1,500억이다. 뭐, 좋아진다라고 생각해서, 네, 지금, 영업이익이 1년치 영업이익이 1조 원 나온다. 네, 1조 원 나온다 치자. 네, 그렇게 쳐봤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00조 원대에 가깝게 근접해 있는, 100조 원까지는 안 되죠. 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한 80조, 90조라고 칩시다. 90조 정도 나왔다. 영업이익 1조다. 네. 고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요거는 영업이 어디까지 올라가줘야 돼요? 지금 현재 시총이 90조라면. 이게 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근데 여기 영업이익이 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는데 그건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 때 이야기예요.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 때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네, 실적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없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 한 가지 기대를 좀 걸 수 있는 건 이제 리튬 가격의 상승을 보시면 됩니다. 3월부터 상승세를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동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리튬 때문에 한번 난리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다. 조금씩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일지 본격적인 반등일지 모르지만 오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적 때문에 접근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기술적 반등이야 기대치를 가지고 워낙에 이제 이쪽을 추정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전기차가 일시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대세 상승을 만들어내기에 는 이제는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참 네 이렇게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또 상승폭이 높은 기업들은요 조정을 길게 넓게 크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도 조정의 시작이 아직도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피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2차전지 쪽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그쪽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조금 피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적 개선 때문에 기술적 반등 잠깐 올라오는 거 여기에 취해 있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파월 발언 때문에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에 빠졌다. 만약에 파월이 금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는 확실히 인하하겠지만 언제인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만 얘기했으면 미국 증시가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자식이 쓸데없는 소리를 또 더 나쁘게 얘기한 거죠. 네,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시장에 악재 요인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리 인하 어쨌든 그거 가지고 그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 증시도 그에 따라서 약간 오늘 저점 잡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자, 고환율에 짐 싸는 외국인들, 네, 장바구니 들고 시장 가는 겁니다. 슬리퍼 신고, 장바구니 들고, 그리고 마트 가는 거예요. 금방 돌아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완전히 영원히 이별할 것처럼, 어디 가는 거야? 날 버리고 가지 마. 장 보러 간다고, 장 보러. 네. 어디 가는 거야, 여보? 나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방 돌아와. 괜히 설레발 떠는 이런 기사가 더 나빠. 그죠? 자, 증권가에서 2차전지에 주목하라. 일단 이야기는 알겠어요. 왜냐면 2차전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실적 때문이다. 어닝 시즌 들어가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종목에 주목을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적이 너무 안 좋아. 좋다잖아요. 근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너무 현재 가치 대비해서 너무 저조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적이 저조한 상태의 어떤 부분도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한 10분의 1 정도 말씀드리죠. 10분의 1. 근데 이건 90분의 1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 그냥 계속 고평가 논란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건 좋아지는 건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것도 그것도 문제다. 그래서 이 실적으로 과연 저 시총을 커버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가 아니었는데 어디였지? 책을 준비해 놨었는데 어디론가 가버렸다. 네. 자, 그냥 이거 읽어 드릴게요. 네.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많이 봐줘서 2번, 3번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건 진짜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하고 지금 그냥, 네. 책을 잘 못 찾았으니까 하나 더 읽어 드릴게요. 주가는 하락과 횡보, 상승을 반복한다. 다시 오를 것을 생각하여 하락 시기나 횡보 시기에 매수를 해놓으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적어도 하락이 끝나거나 횡보가 끝나고 곧 오를 것 같을 때 매수를 해보자.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지금 딱 이 시기에 필요한 게 있었는데, 네. 그걸 어디다 갖다 넣었지? 책을 다시 찾기가 어려우니까, 네. 다음에 생각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아니면 스타코믹스를 사서 읽어보세요. 네. 거기 보면 다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 뭐 변수를 계속 주고 있지만, 결과는, 네. 결론은 버킹검. 그죠? 결론은 우상향입니다. 결론은 저 위쪽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상승세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렇게 조정들, 이런 것들은 절대 겁먹지 마시고, 이 조정 이후에 누가 또 주도할 것인지, 그것만 집중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도할까요? 당연히 전차 군단이 되겠죠? 네. 자, 그 생각으로 오늘 행복하게 파이팅! 외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때 다시 올게요. 오늘도 좋은 출발, 어제보단 나을 거예요. 네, 어제 대비해서 오늘 좀 반등하는지 여부 지켜보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너무 빨리 달려들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장중시장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